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요즘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보험 사기 관련돼가지고,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적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험 사기,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사들을 적발한다. 그리고 카쇼링 또는 렌트카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보험사들을 적발하는가에 대해 좀 알아볼게요. 근데 이거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어차피 야 보험사 이렇게 잡는다거나 해서 이거를 악용해서 보험 사기 범죄가 더 일어나고 이럴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보험 사기라는 거는요. 음, 범위가 굉장히 자동차 보험 사기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피공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보통은 존재를 하죠. 근데 이 가해자랑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겁니다. 그 사전에 이 사고가 공모가 돼 있는 거예요. 보험법에서 보험이라고 하면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데 우연한 사고로,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고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이 사고를 우연하게가 아니라 일부러 내기로 공모를 한 겁니다. 가피공모 유형의 자동차 보험 사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에요. 대여사업 자동차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렌트카, 카시어링 차량들로 빌려요. 빌린 다음에 피해자를 섭외를 해서 또 거기다 렌트카를 빌리게 해서 뒤에서 후리 추돌을 한다거나 택시를 태웁니다. 택시가 신호대에 걸려 있을 때 뒤에서 때려 박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빌린 차에 4명 타임, 5명 타임, 택시에 기사님 포함해서 애꿎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포함해서 5명 타임, 고합 대행 비용으로 나가는 게 9명, 그리고 본인은 자손으로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은 다음에 폭발을 해먹는단 말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보험 사기 유형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피공모 유형이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부정한, 그러니까 사고 내용의 조작입니다. 이를테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명 트로트 가수이신 그분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를 했었죠. 물론 이제 잡혔지만 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왜 보험 사기가 되냐? 이 보험회사에서는요 운전이 가능한 범위를 한정 지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피보험자 또는 이 피보험자가 사용해도 좋다라고 허락하는 허락 피보험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렌터카라고 치면 이 렌터카 회사에서 이 사람은 운전을 해도 돼. 보험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허락했어. 라고 허락되어 있는 사람을 뜻해요. 보험사에는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고, 나이는 몇 살 이하에 이런 식으로. 일단,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은,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 계약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어도 대여업자가 거절한다라고 하면 허락 피보험자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동차 대여업자가 있어요. 카시어링 회사나 렌터카 회사 이런 경우겠죠. 이 자동차 대여업자가 김정은이라는 사람한테 차를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정은이가 차를 빌려서 본인이 운전을 한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한 거야.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오래 걸어 다녔더니 피곤해. 그래서 옆에 있던 김여정이한테 운전을 대신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대여업자 입장에서는 김여정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대여계약 자체가 김정은이랑만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만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여정이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대여업자 입장에서는 김여정이가 면허가 있는지도 모르고 운전을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보험회사에 통보를 할 거예요. 그걸 김정은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조 미안합니다. 내내 잘못했는데 뭐, 김여정이가 운전한 게 맞는데 그 보험 처리받고 싶으면은 고조 내가 운전한 걸로 할 수 있디요. 왜 이지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싫은데요 하고 김여정이가 운전한 거라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 이게 정상적인 루트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처리를 안 합니다. 면책이라고 하죠. 보험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해자가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김여정이한테 보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해라 라고 분명히 이제 청구를 하겠죠. 하겠지만 김여정이가 난 100만 원밖에 없는데 차 수리비가 500만 원 나오고 사람이 다쳐도 난 100만 원밖에 없어 뱉지. 이래버리면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는 저기 범죄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어쨌든 불법인 거고요.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 거고 당연히 피해자도 거기에 가담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 처리를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운전자를 바꿔서 설명하는 걸로 상대방이 운전자 바꿔서 가는 걸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하면 절대 거기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보험 사기의 가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볼게요. 다음 유형으로는 진짜 우연한 사고가 났어요. 정말로 우연하게 사고가 났어. 근데 사실 이제 병원을 갔더니 가벼운 염좌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나중에 이 치료비를 지급을 하면서 치료비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향후 치료비라는 부분을 지급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위로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이건 흔히 소위 얘기하는 합의금이라는 금액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편취하시는 경우가 있죠. 보험 사기입니다.